토마스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MS MVP라고 해서 이름 되어 있는데요. 오늘 발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게 저는 어디 가서 대외적으로 뭐 클라우드 제가 MVP니까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관리자서요. 뭐 그쪽 얘기할 때는 주로 집중 얘기할 여러 가지 장점 얘기하겠지만요. 지금은 윈도우에서 파워포인트 작업하고 매개 문도는데 다 깨지네요. 엔터도 그렇고. 참 훌륭한 MS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런치패드 활용 사례라고 해가지고 런치패드가 혹시 런치패드 써보신 분? 그거 없으시구나.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런치패드는요 쉽게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 회사 내에서 보통 개발 같은 거 할 때요. 뭐 멘티스, 트랙, 버그질라, 지라 그런 거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런치패드는 제가 처음 가입했던 게 지금 그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2005년에 처음 가입했어요. 그때 우분투가 막 나와가지고서 제가 막 우분투 막 CD 사고 막 지금 CD 산다고 생각하면 뭐 무슨 소리 하는 거 알겠죠? 고전사람이 인증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런치패드라는 게 등장해가지고서요. 지금까지도 우분투 개발할 때 굉장히 액티브하게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오픈스택이 또 등장할 때 재밌던 거는 우분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픈스택 쪽에서 이렇게 활동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런치패드가 오픈스택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또 이제 최근에는 뭔가 밀접한 관계를 밀당하는 듯한 또 이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요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 여기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런치패드에서 번역 트랜스레이션 파트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아마 설명을 주셨을 거예요. 제가 잠깐 나갔다 보니까 벌써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못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중에서 저는 버그와 블루프린트가 이 런치패드라는 거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얘기 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오픈스택에서 뭐 어떻게 뭐 개발 컨트리뷰션 할 때 기초 어떻게 쓰느냐 그런 얘기는 제가 가급적 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세션 때 기트에 대해서는 열심히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일단 런치패드에 대해서 이게 진짜 2005년부터 쓰이고 있고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이 런치패드를 여기 운영진 분들 중에서 가입 안 된 사람 없을 거예요. 장담하고 가입 안 된 운영진은 지금 아마 회장님이 자를 겁니다. 진짜 그 정도로 우분투와 런치패드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데 정작 제가 우분투 커뮤니티에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활동 봤을 때 런치패드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서요. 그 설명을 제가 앞부분에서 먼저 잠깐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런치패드와 오픈스택이 어떻게 해서 같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었는지. 세 번째는 제가 아무래도 모든 거는 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잖아요. 제가 오픈스택에서 런치패드에서 이것저것 활동했던 그런 사례들 몇 가지 중심으로 해서 런치패드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잘 다뤄봤습니다. 런치패드는 이거 런치패드 아니에요? 진짜 인터넷에서 이미지 검색하면 이거 나와요. 이거 애플 저도 지금 맥북인데 이렇게 내리면은 전체 화면이니까 안 나오는데 이 메뉴 나오고 뭐 선택 이게 런치패드잖아요. 또 검색하면은 저도 몰랐어요. 이거 하드웨어가 있대요. 이걸로 음악만 만드나 봐요. 아무튼 런치패드 검색하면 이런 거 나오는데요. 지금 얘기드리는 런치패드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런치패드.단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단넷이라는 사이트 접속하면요. 뭐 런치패드에서 뭐 이상한 화면이 막 나오고 다 뭐 영어로 막 써있고 해가지고 이거는 나랑 거리가 먼 사이트 같아. 딱 이제 그런 느낌을 딱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런치패드는 이 캐노니컬이라고 해서 이 우분투를 만든 회사에서 초창기에 직접 개발한 웹사이트입니다. 이거를 왜 개발했냐 하면요. 오픈소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용자들의 피드백이죠.
어떤 버그가 있으면 버그를 어떻게 레포팅을 하고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그게 수정이 잘 되고 그게 다음에 언제 반영이 돼서 언제 배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제 오픈소스 좋아하는 사람들, 아까 첫 번째 발표에서 보시면은 그 퍼프 해가지고 이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요. 만약 우리가 회사에서 개발을 한다면요, 개발자가 4-5명 만나가지고 오프라인 미팅을 해서 자, 이 우리가 개발할 기능은 이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편한데 온라인에서 그 얘기를 진짜 이메일로 막 주고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 뭐 얘기를 하면은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아무리 회의를 이렇게 개발자분들 막 하실 때도 이건 아니지, 뭐 이건 맞지, 막 그렇게 해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온라인에서 메일로 하면 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요, 캐노니컬에서 오픈소스 개발을 할 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게 뭐 어떻고 버그에 대해서 누가 버그 리포팅을 하면은 이 버그는 그 담당자가 봤을 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런 거 설정하고 그래서 게다가 코드 호스팅에서요 지금이야 그 첫 번째 발표에서 보셨던 기트가 거의 대세죠. 그런데 사실은 참 현실은 제가 국내에서 요즘 많은 개발자분들 만나보면요 생각보다 서버 버전 SV 많이 쓰고 있고요 아직도. 근데 이 런치패드 쪽은 더 저도 한 번도 안 쓰고 뭐 배장가 해가지고 또 이제 캐노니컬에서 만든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코드 호스팅을 처음에 캐노니컬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그때는 2005년이면은 기트가 지금처럼 유행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직접 코드 호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그리고 버그 누가 등록했고 이 버그가 어떻게 수정이 돼가지고서 언제 발행되는지 버그 트래킹 그리고 지금 한국 모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번역 파트 그리고 블루프린트가 새로운 기능이거든요. 기능이 있으면 이 기능이 어떻다. 예를 들면은 우분투 18.04에는 유니티가 사라진다. 뭐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러면 기능을 빼는 것도 하나의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개발 기능. 블루프린트.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은 지금은 우분투 한국 에스크 우분투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네. 아직 안 죽었죠? 네. 예전 한번 죽었다고 얘기해서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이 런치패드에서 다 커뮤니티 댓글이나 이런 걸 다 누가 문의하면은 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확인했던 건 2005년이고요. 그래서 2004년에 있었을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 회사 처음 취직해가지고 오픈소스를 찾다가 런치패드에 가입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런치패드는 캐노니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런치패드 사용하는 오픈소스에서 쭉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여기서 이게 런치패드의 제가 볼 때 단점 중에 하나인데 프로젝트냐 프로젝트 그룹이냐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분투 같은 경우는요. 이건 프로젝트 하나가 아니에요. 우분투는 배포판이라고 해가지고 디스트리뷰션 단위에서 지금 올라가 있고요. 제가 지금 뒤에서 설명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개의 하위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그거 프로젝트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긴 한데 그래서 실제로 하나하나 개별 프로젝트 우분투라고 하면은 아까 리눅스 커널도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우분투에 패키징하는 MySQL 우분투에 패키징하는 아파치 그런 것들이 다 패키징이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프로젝트를 다 합쳤을 때 총 4만여 개가 된다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던 통계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는 생성만 해놓고 활동이 없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픈소스가 활동이 없을 수도 있죠. 아무튼 버그 리포팅을 위해서 활용하고 번역 기능을 활용하고 이런 프로젝트 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코드에서 배전을 이 브랜치를 사용하는 게 이만희가 된다는데 이 얘기는 사실 배전을 요즘에 제가 한국에서는 이 배전 쓰시는 분 아직까지 제가 만난 적은 없어요. 불행하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죽은 프로젝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블루프린트 이제 총 4만 개에서 이런 것도 쓰는 프로젝트나 이런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에서 이런 런치패드에서 어떤 버그 추적이라든지 기능 개발할 때 뭔가 남기고 하는 거를 쓰고 있다라는 게 런치패드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런치패드에서 블루프린트와 버그 추적이라는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주제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블루프린트는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유니티를 빼겠다 그런 것도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네, 개발할 어떤 완료할 작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을요, 뭐 이걸 얘가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뭐뭐뭐다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고 그거를 목록화시켜서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파트는요, 제목, 뭐 유니티를 빼겠다는 거는 뭐 리무브 유니티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제목이. 그리고 설명, 뭐 이제 뭐 캐노니컬에서 더 이상 유니티를 이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네, 다음 LTS 버전에는 유니티를 뺄 것입니다. 그 정도 설명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추적에 관련된 관련 정보가 여기 있는 건데요. 네, 이 블루프린트가 중요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현재 이 블루프린트는 그 담당자에서 승인이 되었는지, 이거를 처음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 할당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자세한 정보, 그리고 현재 상태가 뭐 좋은 프로그레스다, 아니면 뭐 이제 느리게 되고 있다, 그런 프로그레스 적을 수도 있고, 어떤 마일스톤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뭐 등등 해가지고요. 좀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적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은 화이트보드와 워크 아이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를 제가 이거 하나를 내려고 하는데요. 있죠? 여기 보면은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칠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메모 같은 사항을 이렇게 막 영어로 막 적기도 하고요. 액션 아이템 같은 경우는, 워크 아이템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적냐면은 여기는 지금 없긴 한데 여러 개가 있으면은 뭐 투도 하고 뭐 하나 완료되면은 DOAD도 바꾸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사항을 적기 위한 추적을 위한 용도로 해서 블루프린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런치패드 버그는 특정 프로젝트 내에서 구체적인 어떤 버그가 있다고 하면은 그 버그는 물론 이제 개발자가 리포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용자가 리포팅을 할 수도 있겠죠. 사용을 해보고서 이런 버그가 있다. 리포팅을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그 첫 번째 발표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왜냐면 첫 번째 발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메일링 리스트에서 이렇게 리포팅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추적되고 하는지 제가 리눅스 커널 쪽은 제가 컨트리뷰션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쪽 같은 경우는 런치패드는 런치패드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이쪽에다가 버그를 웹사이트에다가 설명을 적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그 상태는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 올리면 일단 유 상태가 되고요. 관리자가 이 다섯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해요. 처음에 이거 빼고 해서 인컴플리트는 뺄게요. 이 네 개 정도로 구분하는데요. 컨펌드는 이거 버그다. 그래서 이 버그 프로젝트를 버그와 관련된 담당자가 버그라는 거고, 원픽스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제안인데 우리 개발에서는 더 이상 못하겠어.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오피니언은 그래 뭐 맞는데 이거는 딴 프로젝트 살 일이지 우리 프로젝트 살 일이 아니야. 토스 치는 거. 그리고 인컴플리트 같은 경우는 인밸리드 같은 경우는 뭐 아무튼 뭐 스팸이나 그런 게 될 수 있고요. 인컴플리트는요, 뭔가 관련이 있는데 좀 이제 다음번으로 미룬다거나 그럴 때 미완성으로 해놓고서 다음번을 고려하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버그가 확인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트레이징 단계로 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요도로 구분한다는 소리예요. 이 버그가 치명적인 거냐, 아니면은 뭐 중요도가 낮으냐, 중요도가 그냥 뭐 높은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했다는 얘기고요. 인프로그레스는 누가 할당자가 생겨가지고서 버그를 수정 중이라는 거고, 픽스 커미티드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기트 커밋이 날라갔다. 그래서 커밋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고, 그 커밋이 반영이 돼가지고서 릴리즈가 되었을 때 픽스 릴리즈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패키징이 돼서 갔을 때가 원래는 캐노니컬에서 정의한 기본적인 정의인데요. 이건 오픈스택에서 사실 이거 약간 좀 변형해서 쓰기도 해요. 프로젝트의 성격상. 왜냐면은 릴리즈가 안 되는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그냥 계속 마스터 브랜치만 쓰는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그냥 바로 픽스 릴리즈로 바꾸기도 합니다. 아무튼
런치패드 사용했을 때의 장점,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요, 오픈 플랫폼이고 런치패드 사이트 말에 의하면 오픈소스가 되었다고 해요. 물론 저는 이거를 오픈소스라고 해서 런치패드 자체를 한 번도 직접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누구나 다 런치패드에다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런치패드에 바로 가입해가지고 프로젝트 하나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시면. 근데 이제 영어도 다 써야 되고 하니까 보통은 꼭 해야 돼 하시면서 안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신데 어쨌든 누구나 다 프로젝트 생성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오픈소스로 직접 설치해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하다고 합니다로 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제일 좋은 장점은 제가 볼 때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계속 어떤 생태계, 어떤 하나의 생태계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요, 어떤 추적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기트허브를 쓰는데 누가 뭐 이슈에 뭐 남기고 플리리스트 올리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버그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리포팅해서 담당자 지정하고 하는 거는요. 기트허브에서 그 정도까지 상세하게 기능이 있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활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걸 기반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기트허브 사이트가 나와서 대중적이 된 게 뭐 2011년, 12년 이후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근데 이런 정의를 2005년부터 캐노니컬에서 해와가지고서 우분투가 계속 개발이 되었다는 거는요. 굉장히 캐노니컬에서 생각할 때 이 우분투와 관련해서 개발할 때 이런 추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일찍적인 그런 일찍부터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오픈소스로서 많이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프로젝트 그룹 구성 관리가 용이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이트에서 제가 오버뷰를 들어가게 되면 이 버그는 메인테이너에서 뭐 오픈스택 뭐 번역 코어팀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뭐 멤버가 이렇게 쭉쭉 나와요. 뭐 새로운 멤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발표에서 들으셨던 우분투 번역팀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번역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번역팀에 있는 코디네이터가 여러분 보시고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이셔야 됩니다. 농담이니까 아무튼간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구성원을 쉽게 추가하고 삭제하는 이런 관리팀이 되게 용이하고 이런 것도 팀, 서브팀 등등 해가지고요. 되게 다양하게 좀 구조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담당자를 지정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이 일찍부터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장점은 카르마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제 쪽 프로필에 가보면은 뭐 카르마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버그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요. 버그 관리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의 업보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에 여러분이 기여를 많이 하셨던 업보가 쌓이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업보가 다시 깎여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점수를 해가지고서 오픈소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뭐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어떠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고 이거 점수 올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두 번째 번역에 기여를 하면은 점수가 잘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오픈소스에서 그러니까 기트허브도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기트허브 사이트에서 밑에 그래프 보면은 누가 언제 어떻게 커밋을 했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개발자분들 저도 뭐 개발을 했었고 마찬가지고 아무튼 뭔가 자신의 활동이 이렇게 보였을 때 그게 또 오픈소스에서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또 보여줄 수 있고 그걸로 상대방의 공감을 얻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캐노니컬에서 진짜 일찍부터 생각을 해서 개발해왔던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적어도 오신 분들은요 계정 만드세요. 뭐 계정 만드는 게 뭐 요즘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런치패드 계정이 아니고 이거는 우분투 원 계정이라고 합니다. 우분투 원이라고 하고요. 사이트 가서 오른쪽 위에 뭐 로그인 레지스트 해가지고 계정 만드시면은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같은 거 치시면은 금방 만드실 수 있고요. 이 런치패드는 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이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회사 옮기면은 새로운 이메일 추가했다 기존 이메일 지우는 거 아주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오픈 IP 개념으로 해서요. 여러분이 회사를 옮기시거나 하셔도 오픈 소스에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그런 PR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일종의 오픈 ID 개념으로 해가지고서요. 다른 로그인 활용도 가능하다고 적어놨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오픈 ID라고 하는 거는 이제 런치패드 말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로그인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오픈스택에서 어떤 뭐 커밋을 리뷰하고 뭐 이제 그런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제가 로그인 버튼 누르게 되면요. 리다이렉트 해가지고 로그인.ubuntu.com으로 가죠. 아까는 오픈스택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데이터를 준다. 그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무슨 게임 앱 같은 거 할 때 사이트 나오는 거 있죠? 인증을 앱을 실행할 때 인증을 페이스북으로 하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이 오픈 아이디. 마찬가지로 우분투도 이런 오픈 아이디 개념으로 해가지고서 다른 쪽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오픈 아이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두 번째 번역팀에 열심히 가입하셔서 두 번째 번 발표하신 분께 약간 부담을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원이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 다음 할 일은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분투와 관련된 버그 리포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버그는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서 우분투에서 뭐 실행했을 때 보면 안 된다. 그럼 에러 메시지에 딱 붙여가지고서 그거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근데 뒤에서 제가 자료는 넣지 않았는데요. 또 에러 메시지 붙이고 할 때 좀 편한 방법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런치패드 오픈스택. 혹시 오픈스택 처음 들어보신 분? 한 번도 없어요? 괜찮아요. 오픈스택 저는 못 들으신 분 주변에 많으신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오픈스택은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데이터 센터 뭐 해가지고서 옛날에는 그냥 뭐 서버가 다 어떤 특정 회사 내에 있고 한데요. 요즘에는 막 MS에서 최근에 뭐 애저 해가지고서 뭐 한국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다 하는데 춘천 쪽입니다. 아무튼 강원도 어디예요? 거기하고 부산하고 그쪽에다가 컴퓨터 서버들 몇천 대를 옵니다. 이제 그럼 그 안에다가요, 이제 그 서버에서 직접 OS가 돌아가서 막 여러분들 서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가상화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 하이퍼바이저가 다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 우분투도 보면 KVM이나 뭐 제니라는 그런 하이퍼바이저가 설치될 수가 있고요. MS 같은 경우는 하이퍼V로 설치를 하겠죠. 아무튼 그럼 거기 가상 서버 설치하면은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상 서버 10대가 필요하다. 우분투 10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사람이 가서 일일이 컴퓨터 켜가지고서 10대를 막 가상 서버 만들고 명령을 내리고 하면은 엄청 느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요. 누가 여기 관리자가 이제 거의 춘천이나 부산에도 없어요.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이제 뭐 돈을 지불한대요. 가상 서버 10대 만들어달라고. 그러면은 돈이 지불이 있으면 항상 입금이 돼야 되죠. 그렇죠? 입금. 딱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서버 10대 만들어 하면은 그 뭐 웹 화면에서 메뉴 로그인한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가상 서버 10대 만들어줘 하면은 알아서 현재 몇천 대에 있는 그 물리 서버 위에서 스케줄링이 돼가지고서 가상 서버 10대가 만들어지고 그거 네트워크 다 세팅을 해주고 그거 IP 목록 딱 가져다주고 그거 만들어주는 거가 몇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이제 오픈 스택을 오픈 소스로 구축을 그 직접 하는 거고요. VMware 같은 경우는 뭐 vSphere, vCloud라고 하고 MS 같은 경우는 시스템 센터라고 하고 또는 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애저 스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가 있더라? 뭐 시트릭스사도 뭐 이제 젠 서버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 기반으로 해서 뭐 관리 도구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이 오픈스택은요 그런 것들을 뭐 비싼 거 구입하지 않고 오픈 소스로 다 구축을 해가지고 가상 서버들 그런 거 다 관리할 수 있고 하는 용도로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그냥 딱딱하게 정의하면은 공용 클라우드 우리가 뭐 애저, AWS, 아마존 그런 거 다 직접 만들 수 있는 오픈스택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만들려고 하면 혼자서 못 만들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굉장히 쉽지만 않고 오픈소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만들 수 있습니다면 정말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커스터마이징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또는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설 클라우드에서요 회사 내에 클라우드 구축해놓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예를 들면은 N 퍼블리시사 하면은 N으로 시작하는 회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회사를 숨길 수가 있어서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스택으로 해서 회사 내에 클라우드를 구축해놓고요. 오픈스택이 사실 약간 불안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뭐 클배, 오배 해가지고 게임 테스트, 베타 테스트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실제 서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픈스택의 가상 서버를 만들어가지고서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게임 테스트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게임이 장난 아니게 나오거든요. 모바일 게임 뭐 그런 거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 옛날처럼 뭐 물리 서버 하나씩 주고서는 도저히 가격도 수지 타산도 안 맞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거 이제 다 가상 서버로 바뀌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런 거 자원들 잘 모아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클라우드 OS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류는 세 번째입니다. 우분투도 지금 한국 커뮤니티 활동하고 이것저것 활발하고 오픈스택도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고요. 뭐 또 이제 아까 본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하위 프로젝트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오픈스택 역사에 이 얘기는요. 딴 거보다 어쨌든 초기에 렉스페이스와 나사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회사 둘이서 시작을 거기 있는 개발자들이 시작했는데요. 렉스페이스는 클라우드를 사설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회사였어요. 그 당시 클라우드가 보급이 안 됐던 이유가 2010년쯤에요. 기업들이 내 데이터가 회사 내에 있어야지 클라우드에 있다고? 그건 말도 안 돼 하면서 클라우드를 엄청 반대했었어요. 그래서 렉스페이스 이 회사는요. 스토리지가 중요하다 해서 스토리지 부분을 먼저 신경을 써서 오픈소스로 기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저 또 옛날 얘기해서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진짜 신문기사나 잡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뭐 모뎀이 설치되어 있고 이제 막 이런 빠른 조용성 인터넷이 설치한 컴퓨터에 동의를 하면요. 나사에서 뭐 인공위성 궤도를 계산할 때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살짝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 결과를 갖다 줍니다. 그거 우리나라에서 잘 도입한 데가 그 PD박스, 뭐 클럽박스 해가지고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다 파일 다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레이드 컴퓨팅이라는 그런 개념을 해가지고서 나사가 원래 컴퓨팅 파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가 이 클라우드가 이렇게 뜨는 거 보고서 아 그래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 그 서버 왕창 설치해 놓고서 그거 컴퓨팅 파워만 잘 관리해도 인공위성 궤도나 우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2010년에 두 회사가 시작을 하고 나사는 그래서 하드웨어 가상화 그쪽 부분에서 기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뒷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런치패드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오픈스택 프로젝트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런치패드 단내 슬래시 오픈스택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요. 전자 2010년 7월달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이때 만들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 초창기 개발부터 함께 했다는 증거가 스위프트랑 노바라고 해서 스위프트가 아까 얘기한 스토리지 중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뭐 파일 올려놓으면 한 번 올려놓으면 읽기 많이 하는 그래서 뭐 G마켓에 뭐 연예인 이미지 올려놓으면 한 번 올려놓으면 뷰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특정한 그런 곳에 관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따로 링크나 있으면 뭐 7월 초 역시 7월 중순 해가지고 이때부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런치패드를 제대로 쓰자라고 해가지고서 오픈스택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은 런치패드라는 이 프로젝트와 굉장히 인연이 많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오픈스택을 개발하시는 분들은요. 우분투에서 코드를 처음에는 관리해서 직접 썼었는데 우분투 뭐 배자라고 하는 거 사람들 점점 다 기트로 옮겨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기트 따로 만들어 쓰자. 그래서 기트 레포지토리 그 당시에는 기트허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해가지고서요. 기트 공간을 따로 만들어 쓰자 해가지고서 이 게릿이라고 하는 약간 좀 특별한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게릿이라는 사이트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라오는 기본적인 거는 기트허브에서 플리캐스트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트허브에서 플리캐스트 하는 대신에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올렸을 때 장점은요. 제가 뭔가 클릭했을 때 예시를 드는 게 애매해서 이거 아니고요. 이건 리뷰가 딱히 없긴 한데 보시면요. 뭔가 코멘트가 많은 걸 보고 싶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올리게 되면요. 점수를 플러스 1점, 플러스 2점 줘가지고서 오픈스택을 그렸거든요 지금. 플러스 2가 두 개가 되었을 때 반영을 하자는 이제 그런 원칙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플리캐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위에 담당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이 괜찮네, 뭐지 하자, 보통 그렇게 끝나잖아요. 오픈스택은요, 여기다가 코멘트를 막 달고 그런 것까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2011년 그 당시에는 기트허브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클릭을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코멘트를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코멘트 하면은 이렇게 세이브하면 코멘트를 달 수가 있어요. 이 코멘트를 또 이제 올리고 하면은 여기에 코멘트를 해가지고 서로 의사소통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초창기부터 지원했던 게 게릿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2011년 7월부터 하고 쓰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말들 들으셨으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기트허브를 쓰는데 미러링만 하고 실제로 기트허브에서 플리캐스트 하면 금지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오픈스택입니다. 우리는 git.openstack.org에서 따로 저장소가 있고요. 기트허브에는 미러링만 시켜놔요. 그래서 기트허브에 오픈스택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올리면은 자동 메시지가 바로 리플레이가 달립니다. 이쪽으로 커밋을 올리시라 해가지고요. 아무튼 기트 기반으로 코드를 관리하고 코드 리뷰 및 미디어 교환을 위해서 사용하는 약간 특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프로젝트 오픈소스 몇 개 사용을 해요. 근데 런치패드 초반에 잘 썼는데 게릿으로 그냥 가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픈스택 쪽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요, 그러니까 일단 게릿을 쓰는데 런치패드 계정으로 같이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런치패드에서 다 초창기부터 썼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아까 review.openstack.org 로그인하면은 우분투 원이 나오잖아요. 초창기부터 그래서 우분투 원 해가지고 오픈 아이디로 이렇게 연동을 시키고 하는 부분을 고려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서로 후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거 하고 이게 이제 버그가 번역 쪽과 관련돼 가지고 뭐가 이상하다라는 버그를 올라왔던 건데요. 이제 무슨 설치 가이드가 있는데 뭐가 어떻고 어떻게요. 그렇게 하면 이건 런치패드 쪽이잖아요. 그래서 런치패드의 버그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게릿으로 해가지고서 커밋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제 git 커밋 해가지고서 커밋 메시지 적을 때요. 밑에 요렇게 커밋 메시지에 이렇게 적어요. 클로스 버그 해가지고서 이 넘버를 줬는데 이 넘버는 이쪽에 보시는 런치패드에서 뒤에 있는 요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서 클릭하면은 아까 그 버그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커밋을 올리게 무슨 버그하고 관련이 돼 있다. 연동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버그로 해서 누가 올리게 되면은 지금 오픈스택 인프라라고 해가지고서 어떤 자동으로 이거 올라왔어, 게릿이 올라왔어 하고 자동으로 남겨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버그는 런치패드에서 추적을 하는데 소스 코드는 게릿이라는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 상호 연동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오픈스택에서는 진작부터 고려해가지고서 만들었던 얘기입니다. 또한 블루프린트하고 해서 아까 기능 추가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블루프린트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블루프린트는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리고 작성을 하고 나중에 자료 공유할 테니까요. 작성을 하고 리뷰를 올리면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남기게 되면은 그게 이쪽 블루프린트에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 진작부터 고려를 해서 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블루프린트 스펙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요. 그래서 블루프린트를 처음에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오픈스택은. 근데 쓰다 보니까요. 블루프린트에서 기능을 정리한 그 스펙도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누가 뭐 올리면은 뭐 이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아? 그 부분은 예시가 그래서 여기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코멘트가 엄청 많죠. 그렇죠. 뭐 줄수 해가지고 뭐가 바뀌었고 뭐가 어떻고 많죠. 이 부분을 코멘트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버전 따라서 달라가지고 이게 좀 보기 어려운데 1로 하면은 첫 번째 거에서 누가 코멘트 제가 뭐 오픈스택 5.5닷컴으로 썼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코멘트로 막 남길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전까지는 블루프린트에 그냥 대충 영어로 설명만 적으면 끝났는데 할 기능을 정확하게 영어로 정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블루프린트를 스펙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게릿으로 추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상호 연동시키도록 그렇게도 지금 바꿔놨어요. 오픈스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스택은요, 그 런치패드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썼는데 점차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능을 개발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근데 런치패드 오픈소스를 직접 바꾸는 것보다 딴 시스템을 연동하는 게 편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서요. 그렇게 지금 계속 변신했습니다. 제가 변경한 사례를 몇 가지만 예로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거 처음 런치패드 썼던 거예요. 그래서 런치 썼던 게 이제 뭐 영어로 이렇게 해서 뭐 대단하다기보다는요. 그냥 어느 날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 콤보 박스에 보면은 한국어라고 나와야 되는데 한국의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럴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번역을 하시면은 코리안이라는 글씨를 보고서 그걸 번역하거든요. 그럼 코리안이라는 거는 한국어가 될 수도 있는데 한국의가 될 수도 있고 한국 사람 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 봤을 때 이거 한국의 아닌가 해가지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런치패드 버그 이렇게 올려가지고서 제가 뭐 이제 이 사이트에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 뭐 잘못 나와 있다. 뭐 그런 소스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해가지고서 제가 게릿에 올려가지고 이게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뭐 기트컴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아무튼간에 이랬을 때 저는 이제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은 뭐 버그도 올리고 게릿에 올렸는데 자동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2015년 7월 그 당시만 하도 저는 오픈스택에서 이렇게 서로 연동된다는 걸 몰랐고요. 제가 해보니까 상호 연동이 되는구나. 그런 걸 이제 슬슬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제가 런치패드에서 처음 올린 그런 버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가 2015년 10월 달에요. 오픈스택은 서밋이라고 해가지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요.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계속 미국에서만 한 6번 열리다가 어떤 이제 글로벌화를 위해 가지고서 상반기 때는 북미권, 하반기 때는 북미 외권, 유럽이나 뭐 이제 아시아나 올해 10월 달은 호주에서 열리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서밋이 열려요. 그때 2015년 10월인가에 도쿄에서 서밋이 열렸던 때가 있고요. 가까우니까 가보자 해가지고서 같이 썼는데요. 그때 이제 업스트림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업스트림이라는 걸 개발되는 그 최신 소스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다가 어떻게 커밋을 하고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커밋할 때 어떤 예의를 지켜야 됩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예절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 받아주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그쪽 그 당시는 목표가 실제 버그를 하나 골라서 수정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초보자인 경우, 저 같은 초보자인 경우 아무튼 간단한 문서에서 어떤 오타라든가 그런 버그를 수정할 걸 권장해가지고서요. 그거를 이제 런치패드 오른쪽에 이제 태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태그를 지정해가지고서 노우 행잉 프루시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이렇게 따서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버그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링크가 공유돼가지고서 제가 선정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또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잡으니까 다 쉬운 건 다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버그를 뭐 하나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그는요
대단한 사이구나. 여기에 이게 이제 글로설이라고 해가지고서 딱 카우서 갖다 대면 원래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그라고 올라와 있길래 그럼 이제 런치패드 이력을 살펴보고 대충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네 해가지고 제가 셀프 어사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스 수정을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런치패드에서 제가 어사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런치패드 기여했던 거는 제가 버그를 올려서 제가 수정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한 거 보고서 다른 사람이 어사인 하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어사인이. 그래서 내가 해도 되겠구나 해서 제가 한 거예요. 그때 배웠던 사항은요, 첫 번째는 이 런치패드 사이트에서 버그 사이트하고 오른쪽 이렇게 태그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태그를 잘 활용하면은 버그들을 이렇게 그룹 지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태그의 방법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그때 버그를 어떻게 관리자들이 버그의 중요성을 구분하고 할당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구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픈스택에서는 핵심 리뷰어라고 하는 집단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뭐 프로젝트만 하는데 5명인데도 있고 10명인데도 있고 한 15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이 버그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그 상태 및 중요도를 변경하는 것을 트리에이징이라고 한다. 그리고 버그 상태에 대해서 버그 상태가 뭐 이제 누구나 변경이 가능한데 버그의 중요도는 그 핵심 리뷰만 수정이 가능이고요. 버그 수정을 원하는 사람이 수정하고 싶은 건 아무튼 갖고 오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규범을 배운 거 다른 사람에게 이미 할당되어 있는 버그를 그냥 가져오면 안 된다. 그거는 반드시 런치패드나 글을 남겨서 내가 버그를 그러니까 버그 진행도가 느린 것 같은데 내가 해도 되겠느냐 그런 문구를 남긴 다음에 답이 있을 때만 가져와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에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쪽 프로젝트 집단에서 활동을 여러 규범을 익히고 그 규범을 따라서 활동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두 번째 날이었는데요. 이 친구 되게 잘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블루프린트는 그때 뭐 꿈에도 못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앞에 이제 그 강사분들이 블루프린트를 하려면 보통 서밋에 가서 5분 스피치를 한대요. 뭐 이제 큰 프로젝트에 가가지고 그냥 너 기능 5분 안에 설명해. 이렇게 하면 5분 스피치를 한다고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기능을 하나 개발하고 싶다니까 그 강사분이 그러면은 지금부터 30분 동안 5분 스피치를 준비해서 잠시 뒤에 발표하십시오. 딱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5분 스피치를 발표하는 거 보고서 이거 블루프린트는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구나. 이거는 뭐 제가 뭐 영어로 5분 동안 막 그 사람들만 개발자와 싸우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들은 프로젝트마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뭐 노바라는 그런 이제 가상화 쪽이거든요. 그쪽은 초창기부터 개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세요. 뭐 얘기하면은 그거 필요 없는데? 이거 얘기하면 이거 뭐 딴 데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이거는 이거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성숙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기존의 초대는 똑같아요 해도. 근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젝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서 누가 제안하면 좋은데? 그냥 스피치 안 해도 누가 올려도 좋은데? 개발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프로젝트마다 다르다는 성격이 제가 알게 됐고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디자인 서밋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하드웨어 서밋 때 마지막 날 잡아가지고서요 얘기했었는데 개발자들의 피드백 하루 동안 어떻게 다 얘기하느냐 프로젝트 사이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바꾼 게 서밋은 그대로 가고 2월,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가지고서요 또 이제 개발자들이 모이는 행사를 따로 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능 추가나 이런 논의를 거기서 해요. 한 2월달에 500명에서 참가 정도 한 것 같고요. 당시에는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다녀오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배웠으니까 오픈소스, 오픈스택 쪽에 더 많이 기여도 하고 번역도 그렇고 그리고 기회가 나중에 언젠가 되면은 런치패드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씩 큰 건 아니지만 다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블루프린트는 제가 기여했던 거는요. 오픈스택 문서가 PDF가 한때 없었어요. 그게 초창기에 PDF 다운로드 기능이 있었는데 그 문서 형식을 원래 XML로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근데 엑셀 문서 쓰는데 엑셀로 쓰면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RST라고 해가지고서 파이썬 기반 텍스트 형태로 해서 쓰는 걸로 포맷을 바꾸면서 PDF 기능을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저 같은 경우 운이 좋아가지고 2014년쯤에 뭐 이제 이 책을 뭐 번역하는데 일본 책이에요. 근데 이게 이 친구들이 일본에서 쓰니까 외국에 알리고 싶어가지고 일본 책과 영어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뭐 일본어 번역기 쓰면은 한 8, 90% 번역되고 영어 참고하면서 하면은 번역 금방 하겠지 해가지고서 조금씩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만 친구가 딱 대박 완료했다고 하고서 내가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빨리 할 거야. 그때 이제 막 성급하게 막 하면서 작업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책은 PDF 이제 생성하는 기능이 다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한글 PDF 파일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2016년쯤에 해가지고서 이때 이렇게 사라졌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서 슬슬 국내에서도 오픈스택 커뮤니티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관심 있는 사람분들 같이 만나가지고 스터디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누군가가 외국인가 메일링 리스트에 PDF 기능 지원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생각 드는 게 예전에 슬슬 작업하다가 대만 친구한테 순서 뺏겼는데 이번에 이것도 내가 생각하는 거 아이디어 뺏기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서요. 이때 제가 막 이쪽에다가 8월달에 블루프린트 내가 작성하겠다 그래서 귀국하니까 문서팀에서 얘기하는 게 스펙을 작성하라고 해가지고서 스펙 문서를 아까 좀 긴 설명을 데이비스도 올리고 하면서 PDF 지원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되게 쉬울 것 같았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플러그인이 되게 오래됐어요. 한 3, 4년 동안 업데이트가 없어가지고 이거 썼다가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스핑크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 쓰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 잘 나오는 게 네이티브로 해가지고 변환한다는 PDF 바꾸더라고요. 좀 힘들긴 했는데 다행히 부대표님 덕분에 저는 이제 아직도 파이썬에서 뭐 라이브러리화 시키고 뭐 PIP로 설치하고 하는 게 사용은 하는데 제가 직접 만들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 지금 오픈스택 커뮤니티 대표님이 파이썬 커뮤니티 같이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막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원래 이 부대표 이름 없고 스터디하는 5명 있었는데 부대표 이름을 딱 두 번째로 넣는 걸로 해서 스텝을 수정했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서 결국은 완료가 됐고요. 3월 말에 이렇게 완료가 됐고 저는 2월달에 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는 작년 10월에 또 서밋에서 만났었고 문서팀 그리고 카토 이 친구는 일본에서 있는 친구고 이거 승인해준 사람은 이 친구고 막 하면서 아무튼 알기는 아는데 어쨌든 간에 뭐 외국이니까 정확하게 올리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막 물어보기도 하고 해가지고서요 도움을 얻으면서 많이 도움을 얻어가지고 잘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도움이 필요한 게 또 이제 이 친구들이 리뷰를 해주고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빨리 리뷰하고 끝나고 싶은데 안 그러면은 이제 되게 늦어지니까 막 이제 막 메일로 보내가지고 나 이거 올렸는데 리뷰 좀 해줄래? 그렇게 막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알았어 리뷰했어 막 이렇게 답변 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무튼 힘들긴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서 8월부터 3월까지 9개월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운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런치패드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실제 개발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그 아까 업스트림 트레이닝 같은 거 보면은 커밋을 하는 방법 배우잖아요. 거기서 이제 런치패드에 올리고 뭐 연동하는 거를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서 그쪽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서 이렇게 샌드박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 연습 데모를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버그를 등록해가지고서 여기부터는 약간 기트 내용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RST라는 그 포맷한 거를 PPT로 바꾸는 그런 문서 툴로 해가지고 쓴 거고요. 이런 기트 저장소가 있고 런치패드가 있어 상호 연동해가지고서 뭐 이제 커밋 메시지를 클로즈 버그 올리면은 그게 이제 런치패드에 기록되고 그런 부분을 직접 실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메터리얼 자료 만들면서요.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프로젝트 만들고 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다양하게 런치패드에서 얘기 드렸는데요. 아무튼 결론에서 얘기 드리자면은
런치패드는 오픈스택 초창기부터 적극 활용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다양한 오픈스택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뭐 아까 얘기했던 노바랑 스위프트, 스토리지하고 가상화 관련인데요.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복잡해져서 네트워크 프로젝트 따로 떼고 뭐 이미지 관리 필요하고 뭐 웹도 필요하고 인증 관리도 필요하고 해서 컴포넌트 하나씩 분리가 되면서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따로 떼 런치패드 더 이상 못 해가지고서 런치패드가 이렇게 연동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많이 썼던 얘기고요.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여기 글씨가 잘렸는데요. PDF는 안 잘릴 겁니다. 이게 스토리보드라고 해서 제가 뒤에 참고 자료를 넣어놨는데요. 이게 지금 지라고 하는 이제 화면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아까 런치패드는 new, confirmed, created, improves, fix, commit, fix, release 고정되어 있잖아요. 직접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프로젝트 할 때 이 성격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데 만들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거 지원하는 데가 지라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프로젝트예요. 아까하고 상태가 또 달라요. 오픈, 인프로에서 리오픈드, 리졸브드, 클로즈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은 더 이상 딱 정형화돼가지고서 버그 상태가 딱 관리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관리가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떻게 이 태스크를 관리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런치패드를 그러니까 의견이 사실 갈려요. 런치패드 기존에 초창기부터 했던 프로젝트들은 런치패드 충분한데 왜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 네, 우리 안 바꾸겠다. 어떤 프로젝트는 신규 프로젝트예요. 이거 기존 거 런치패드 부분 못 써먹겠다. 바꾸겠다. 그럼 우리는 이걸로 가겠다. 그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가지고서 이게 의견이 지금 오픈스택 커뮤니티 내에서는 되게 조정 중에 있고요. 이걸 또 개발하는 친구는 좀 바꾸자 이렇게 하면서 막 설득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아까 노바나 그런 프로젝트는 뭔 소리냐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니네가 보여줘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서 찬성 반대 다양한 의견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픈스택 쪽의 장점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툴이 있다고 해서 이 툴에 고정돼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픈스택이라는 그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어떻게 쓰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딴 걸 쓰자. 근데 기존 거와 또 잘 데이터 다 옮겨갈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고려를 하는 프로젝트가 오픈스택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고요. 네. MS에게 슬라이드 하나도 없죠, 그렇죠? 네. 이런 날이 참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MS MVP하고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도 있어가지고서 MS 발표 많이 할 때도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오픈 소스 위주로 해가지고서 발표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우분투 커뮤니티에서 마침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원래는 제가 발표가 아니었다가 다른 더 유명한 분이 펑크가 나가지고 저를 초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함께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Q&A 세션이 따로 있어요. 그때 그렇습니까? 받으시면 돼요. 도망가지 못하겠네. 아무튼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